자, 그럼 이번에는 스레드를 객체를 만드는 다음에 다시 그 스레드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5가지로 나눠서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섹션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이름은 create and start라고 쓰겠습니다. create and start thread라고 할까요? 일단 이름 패키지 이름은 이렇게 쓰고요. 자, EX01부터 시작을 해서 첫 번째는 방법 1, 그 다음에 케이스 1 이렇게 방법 1과 방법 2를 두 개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create 이름을 대문자로 쓸게요. 자, create and start thread. 자, M1C1 이라고 쓰겠습니다. 이 M1C1이라고 하는 거 각각 뭐 의미하는지는 예제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피니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할 거냐면 첫 번째, 자, 방법 1을 할 겁니다. 샵 1번 방법 1입니다. 자, 방법 1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스레드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썼죠. 하나는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러너블이라고 하는 것을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자, 이 방법 1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 상속하여 객체 생성, 클래스 생성입니다. 자, 이게 방법 1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케이스라고 하는 C라고 하는 것은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건데, 자, 케이스 1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개의 스레드를 돌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스레드 생성. 자, 그러면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두 개 스레드 사용하겠다는 거고, 케이스 2 같은 경우는 세 개 스레드 사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스레드 개수만 달라지는 게 케이스 1과 케이스 2고요. 방법 1이라고 하는 것은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해서 클래스를 생성하는 방법이 방법 1, 러너블이 방법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 지금 요 예제에서 이번 예제에서 이걸 5가지를 좀 돌아가면서 짤 거니까 그 5가지 짤 때 그 방법과 케이스를 각각 비교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메인 메서드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여기다가 메인 메서드 안에서 앞에서 했던 것들을 일단 그대로 카피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대로 카피한 내용이에요. 이전 예제죠. 이전 컨텐츠에 있던 내용. 결국에는 싱글 스레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비디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과 자막 번호가 결국에는 싱글 스레드 안에서만 동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면 비디오 프레임이 다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자막 번호가 나온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자막 번호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른 별도의 스레드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막 번호라고 하는 걸. 자, 그래서 자막 번호라고 하는 거니까 클래스의 이름을 SMI 파일 스레드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SMI 파일 스레드라고 이름 줬습니다. 자, 방법 1이니까 방법 1이라고 하는 것은 스레드를 지금 상속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럼 스레드를 상속해서 SMA 파일 스레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미 벌써 스레드 클래스를 하나 생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객체 만든 다음에 스타트 하게 되면 무언가가 돌아가겠죠. 다만 여기 뱃속에 run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는 run이 돌아가겠죠. 그렇죠? 자, 여기 당연히 얘는 지금 완성된 메소드만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상속한다고 해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무언가를 오버라이딩 해야 될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run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 자체 내에서 이 뱃속 안에서 실제로 별도로 CPU를 사용해서 진행해야 될 작업들을 여기다가 써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했던 것들 그대로 카피만 할게요. Ctrl X, Ctrl V. 그러면 자막 번호를 여기서 지금 일단 내버려 두는 거고요. 자막 번호를 정의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그 자막 번호 하나씩 출력하는 것들을 정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trl X. 자, 그럼 보세요. 지금 SMI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는 결국에는 자막 번호를 여기다가 정의한 다음에 그 자막 번호를 0.2초마다 한 번씩 순차적으로 출력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메인 메소드라고 하는 메인 스레드에서는 남아있는 건 뭐예요? 얘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디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결국에는 여기도 지금 스레드 객체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 여기도 메인 스레드니까 결국엔 내가 이걸 실행하면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되느냐? 그렇지 않죠. JVM이 처음 시작하면 메인 스레드 얘만 하나 실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메인 스레드 안에서 이 스레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객체를 스타트 해줘야지 비로소 그 시점부터 두 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엔 무슨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 자, 여기서
SMI 파일 스레드라고 하는 거 위해서 만들었죠. 그걸 객체 생성 및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스타트를 해줘야지 비로소 처음에는 스레드가 메인 스레드 하나였다가 여기서 스타트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가 이제 스레드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럼 객체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는 스레드라고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SMI 파일 스레드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용적 표현으로. 자, SMI 파일 스레드라고 하고요. 자, 객체는 생성자는 당연히 SMI 파일 스레드로만 생성을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제 SMI 파일 스레드라고 하는 놈을 스타트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게 스타트 되어지니까, 스타트 되어진다는 소리는 여기 위에 있는 스레드가 객체 생성이 돼서 얘가 이제 비로소 런이라고 하는 것이 실행되는 거죠. 별도의 CPU 스케줄링을 가지고. 그러면 얘는 얘대로 이제 실행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 와중에 비디오라고 하는 메인 스레드는 여전히 비디오 프레임의 번호를 잡고 비디오 프레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결국에는 스타트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스타트되는 시점에서는 런이라고 하는 것이 동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메인 스레드는 메인 스레드대로 다시 또 정리를 할 테니까 이거를 실행을 시킬 테니까 결국에 이 두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CPU 하나가 됐던 뭐 패러렐리즘이 적용됐던 컨커런시가 적용이 됐던 일단은 이 CPU라고 하는 놈을 동시에 접근하면서 동시에 실행되는 거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다만 이것을 실행시키면 지금 이 경우에는요, 동시에 실행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막 번호가 먼저 나올 거고 어떤 경우에는 비디오 프레임이 먼저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그 두 개가 막 섞여서 막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결과가 막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순서로 나왔다라고 하는 걸 일단 기억하십시오. 자, 이걸 출력하다 보니까 어떨 땐 비디오 프레임이 먼저 나오고 어떨 땐 자막 번호가 먼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보기 안 좋으니까 그냥 다만 여기에다가 자막은 비디오보다 조금 적게 나오게 그것만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요. 자, 비디오 하나, 자막 하나, 비디오 하나, 자막 하나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출력이 되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 비디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에는 프린트 라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이 정도로 표시를 하게 되면 그리고 자막 번호에다가는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한 줄로 좀 표현이 되겠네요. 약간만 바꿔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비디오 프레임 하나, 자막 번호 하나, 비디오 프레임 하나, 자막 번호 하나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자, 일단 요지는 얘는 지금 장식한 거고요. 요지는 뭐냐면 지금 비디오 프레임 1번과 자막 하나가 그대로 그냥 출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드시면 되는 거죠. 자, 스레드 몇 개 돌아갔습니까? 스레드 2개죠. 방법 무슨 방법이라 했었죠? 이건 M1입니다. 제가 방법 1을 줄여서 M1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아까 프로젝트 이름이 M1C1입니다. 혹시 프로젝트 이름 보실 때, 클래스 이름 보실 때 M1C1은 방법 1의 케이스 2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론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장하고요. 다음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는 여기서 지금 C2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클래스 이름은 C2로만 바꿔서 예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패키지는 2번으로 하고요. C2로만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메인 메서드 안에 있는 것들도 그대로 다 카피를 할 거고요. 여기 지금 메인 함수부터 카피를 해야겠네요. Ctrl C, Ctrl V. 자, 그러면 지금 메인 메서드 안에 있는 것들까지 싹을 다 카피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바깥에다 만들어 놓은, 별도로 만들어 놓은 SMI 파일 스레드라고 하는 것도 그대로 카피를 하겠습니다. 바깥에. 자, 지금 클래스를 다른 패키지에서 카피했으니까 임포트가 자동으로 붙을 텐데, 이 임포트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 있는 예제랑 동일해진 거죠. 방법 1과 케이스 1에 해당되는 거랑 동일한 거죠. 자, 여기 있는 방법 1과 케이스에 대한 설명도 그대로 카피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카피해서 사용할 거니까요. 자, 이건 케이스 2죠. 이건 3개의 스레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 거랑 이제 비교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메인 스레드라고 하는 것 하나랑 여기는 메인 스레드라고 하는 것 하나가 돌아갈 거고요. 여기 SMI 파일 스레드라고 하는 것이 돌아갈 겁니다. 여전히 메인 스레드에서는 지금 일부 스레드는 직접 얘가 실행을 시키고 객체 만들어서 일부 스레드에 대한 업무는 자기가 지금 맡아서 처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양새가 물론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모양새가 그닥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메인 스레드는 각각의 스레드를 그냥 만들어서 객체를 생성해서 실행시켜주는 역할만 수행하고 실제 각각의 CPU에서 처리되는 모든 것들은 별도의 스레드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일관성이 있을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클래스 비디오
파일이라고 할게요. 비디오 파일 스레드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마찬가지로 extend 스레드를 상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스레드를 내가 두 개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난 여기 뱃속 안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컨트롤 X 카피해서 여기 있는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다 집어넣을 겁니다. 자, run 메서드 안에다가 알맹이에다가 앞에서 메인 스레드에서 하던 것들조차도 비디오 스레드에서 넘겨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스레드가 몇 개인가요? 여기 메인 스레드는 일단 주장차 돌아갈 거고 처음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에 내가 SMI 파일 스레드라고 하는 것과 비디오 파일 스레드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각각 객체를 생성해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결국에는 비디오와 SMI 파일 그리고 메인까지 해서 총 3개가 돌아가는 거죠. 그게 케이스 2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달라지는 점은 여기 메인이라고 하는 놈은요, 아까는 자기가 비디오 프레임을 출력하는 일은 자기가 직접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외부의 객체를 만들어서 실행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비디오 파일 스레드가 되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비디오 파일 스레드라고 하는 놈으로 다 바뀌면 되겠죠. 자, 비디오 파일 스레드, 스타트. 자, 그러면 메인 스레드가 한 일이라고 하는 건 뭐죠? 각각의 스레드 객체 만들어서 실행한 게 다인 거고요. 나머지는 각각 별도의 스레드에서 만든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요, 여기 스레드, 그러니까 CPU가 있으면 각각의 스레드가 다 접속을 합니다. 하지만 메인 스레드는 엄청나게 빨리 끝나겠죠. 스레드 스타트만 하고 메인은 이미 종료가 됐었으니까 시작하자마자 메인은 종료가 됐을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메인이 종료되면 얘네도 종료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건 속성에서 이제 데몬 스레드라고 하는 걸 배우실 텐데, 기본적으로 아무런 지정해주지 않으면 메인 스레드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얘네들 스레드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자기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프로세스 상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각 비디오 스레드와 오디오 SMI 자막 스레드라고 하는 것이 실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메인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자, 얘네들이 지금 실행되는 시점에서는 사실은 메인은 끝났죠. 그래서 메인 스레드는 3개가 생성됐지만 실제로 플레이하는 시점에서는 메인이 끝났으니까 아마도 2개의 스레드가 돌아가기만 하긴 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는 스레드를 별도로 2개를 각각 만드느냐 그 중에 하나만 만드느냐의 차이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러너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해서 스레드를 객체를 생성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서브 패키지는 EX03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에 거 그냥 제목 그대로 카피해 온 거고요. M2 두 번째 방법의 첫 번째 케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컨텍스트도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서 앞에 거 역시 여전히 마찬가지로 계속 카피해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된 코드들 같은 경우에는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얘는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거죠. 자, 러너블 인터페이스 상속해서 클래스를 생성하는 겁니다. 케이스 첫 번째는 여전히 2개의 스레드로 동작시키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일단 메인 메서드 하나 추가해 놓을게요. 자, 메인 메서드 추가해 놓고요. 자, 앞에 거를 그대로 한번 카피해서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앞에서 그냥 스레드 가지고 만든 거랑 뭐가 다른지 한번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MI 파일 스레드라고 하는 것을 스레드로 만들었을 때랑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잠깐 주석 처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주석 처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앞에 거랑 이때 스레드를 상속했었을 때는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제 스레드가 아니라 뭘 한다고요? 여기에다가 러너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고요. 자, 그런데 일단 여기 지금 뱃속에 아무것도 안 집어넣어도 오류가 안 나죠. 그냥 다 지울게요. 나중에 앞에서 카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오류가 안 나죠. 여기서 지금. 왜냐하면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뱃속에 완성된 것만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임플리멘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러너블이라고 하는 놈을 임플리멘트 했어요. 자, 그러면 러너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스레드를 만들기 위해서 임플리멘트를 하자마자 여러분들은 바로 오류를 발생할 수 있고 오류가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뱃속에 미완성 메서드가 있거든요. 그 미완성 메서드 이름이 바로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입니다. 결국에는 여기 안에다가 이제 내가 별도의 스레드를 사용하는 코드를 작성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은 그대로 카피해 볼게요. 런에 있는 내용들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여기 있는 런 뱃속에서 내용들은 그대로 카피하면 되는데, 일단 현재까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다시 말해서 M1과 M2의 차이점, 다시 말해서 스레드를 상속했을 때와 런업을 상속했을 때 유일한 현재까지의 차이점은, 런이라고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안 만들어도 오류는 안 나느냐, 문법적으로 오류는 나지 않느냐, 일단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차이가요. 자, 그럼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인 메소드 안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두 개의 스레드만 생성하는 것이 두 번째 케이스니까 여기에서는 첫 번째 스레드는 여기 SMI 파일이라고 하는 놈을 실행시키고 자신은 두 번째 스레드에서 메인 스레드 안에서는 비디오 프레임을 그냥 그대로 플레이한다라고 하는 거였었죠. 그럼 이제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SMI 파일 스레드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SMI 파일 스레드라고 이름을 짓지 말고요. 여기 런업이라고 짓게요. 여러분들 사실은 스레드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이 클래스는 스레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런어블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든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스레드 만든 거 아닙니다. 자, 그럼 일단 보세요. 첫 번째 SMI 런어블 런어블 객체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런어블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만들었으니까 런어블이라고 하는 것을 상속해서 만들었으니까 SMI 파일이라고 할게요. SMI 파일 런어블 new SMI 파일 런어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SMI 파일 런어블이라고 하는 것 갖고 런어블 객체를 만들었단 말이죠. 자, 이게 만약에 정말로 스레드 객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작을 할 때요, SMI 파일 런어블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점 스타트, 자,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어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모든 이게 스레드라고 한다면 모든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다 스타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행한 코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잖아. 이거 오류가 발생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 SMI 파일 런어블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는 스타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이 필요했어요? 스레드 객체를 만드는 게 필요했다고요. 그러니까 스레드라고 하는 것의 생성자를 통해서 넘겨준다라고 했었단 말이죠. 자, 스레드 하고 나서 여기에 SMI 파일 런어블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지는 SMI 파일 런어블이라고 하는 것은 뱃속에 런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안 그러면 문법적 오류가 나니까. 자, 그럼 결국 얘네들은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스레드는 뉴 스레드 하고 나서 기본 생성자로 호출하게 되면 이 스레드라고 하는 뱃속에 있는 런이라고 하는 놈이 실행될 거예요. 스타트를 하게 되면. 근데 이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 뱃속에 있는 런은 아무 짓도 안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실행시키나 마나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SMI 파일 런업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땅 하고 집어넣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내가 정의했던, 다시 말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SMI 파일 런업이라고 하는 것 뱃속에 있는 이 런이 결국에는 이 스레드 뱃속에 있는 런이라고 하는 놈으로 오버라이딩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레드 뱃속에 있는 런은 더 이상 아무 짓도 안 하는 런이 아니라 이런 짓을 하는 런이 되는 거죠. 이해가 가셨죠? 더군다나 이건 스레드 객체이기 때문에 이 스레드.점 스타트 하게 되면 스타트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앞의 내용이랑 다른 점입니다. 스레드를 상속했었을 때는 그냥 그 스레드 객체를 그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바로 스타트 시키면 됐단 말이에요. 두 줄이면 됐단 말이죠. 반면에 런어블이라고 하는 것은 런어블 객체를 먼저 만든 다음에 스레드라고 하는 일반 스레드 객체를 사용하면서 생성자로 그 런어블 객체를 만들어서 넘겨줘야 됐다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스타트 시키는 순간에 SMI 파일 런어블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겠죠. 그럼 이제 남은 건 그냥 메인 함수에서 비디오 프레임을 출력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건 앞에서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쓸게요. 자, 정리하면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지금 스레드가 몇 개입니까? 총 2개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케이스 1에 해당되는 내용인 거고요. 자, 그러면 CPU가 하나가 이렇게 땅 하고 있었을 때, 요 시점에서, 스타트되는 시점에서 얘도 CPU를 사용할 거고, 메인은 원래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메인은 사용할 거고요. 그럼 메인에서는 비디오 프레임을, 그 다음에 별도의 스레드, SMI 파일 스레드에서는 자막 번호를 출력하고 있으니까 동시에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시게 되면 앞에서 봤던 결과랑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결과는 동일한데 여러분들이 구현 방법이 달랐죠. 구현 방법은 SMI 파일 런어블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런어블을 상속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패턴을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엔 또 새로운 예제로 M2의 케이스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2의 케이스 2라고 하는 것은요, 마찬가지로 비디오라고 하는 스레드도 그냥 별도로 분리하고 메인에서는 그냥 각각의 스레드를 객체 생성해서 스타트 시키는 일만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 하나 만들 거고요. 서버 패키지는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EX04로. 자, 그 다음에 M2C2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앞에 거를 그냥 많이들 카피를 해가지고 올게요. 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할 거고요.
카피하면 얘는 지금 방법 2의 케이스 2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3개의 스레드를 쓰는 겁니다. 그럼 SMI 파일 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뭐만 추가하면 되는 겁니까? 클래스 비디오 파일 런업이라고 하는 것만 추가하면 되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클래스 내용에 있는 것들도 일단은 카피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메서드 안에 있는 거 통째로 카피해서 그냥 클래스 안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작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케이스 1에서는 요 스레드 하나만 있었었는데 제가 여기다가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런어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비디오 파일 런어블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겠다고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implement 런어블이라고 하는 것을 상속하고 있으니까 런어블 클래스를 만드는 거지 스레드 클래스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뱃속에 스타트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n이 하나 빠졌네요. 자, 이렇게 되면 반드시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고요. 이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에서 아까 메인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요 비디오 파일 런업이라고 하는 것한테 시키면 되는 거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자,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외부에 런업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2개를 정의한 겁니다. 하나는 SMI 파일 런업을, 하나는 비디오 파일 런업을 이렇게 2개를 만드는 꼴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메인 메서드에서 뭐만 하면 되는 거죠? SMI 파일 런업을 객체 생성한 다음에 스레드에다가 넘겨줘서 실제 그 스레드로 스타트 함으로써 런업을 뱃속에 있는 런을 실행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비디오만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 비디오 런업을이죠. 비디오 런업을. 자, 나머지는 다 비디오 런어블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도 비디오 런어블이니까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비디오 런어블, 비디오 런어블. 자,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이 스레드랑 이 스레드를 구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스레드 1이라고 하고요. 스레드 1, 아이고, 1, 2, 여기 2. 자, 여기 지금 참조 변수 이름이 똑같으니까 참조 변수 이름만 분리를 해줬습니다. 자, 비디오 런어블이라고 하는 거, 비디오 런어블, 비디오 파일 런어블이네요. 자, 비디오 파일 런어블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비디오 파일 런어블. 여기도 그냥 파일 런어블이라고 이름을 쓸까요? 자, 비디오 파일 런어블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자, 결국엔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위에 거랑 완벽하게 동일한 거고요. 그냥 스레드를 하나 더 분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는 그냥 그것들을 각각 다 이렇게 생성해서 시작하는 것만 메인 메서드에서, 메인 스레드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에러가 나네요. 아, 여기 임포트 마찬가지로 카피해가지고 왔으니까 임포트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 누르면 똑같이 결과는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방법 2가지 배웠죠. 지금까지 방법 1과 방법 2를 배웠습니다. 방법 1은 스레드, 그 다음에 방법 2는 런업을 상속한 케이스를 얘기한 거고요. 케이스 1과 케이스 2라고 하는 것은 스레드를 2개만 분리하느냐 또는 그 스레드를 총 3개까지 만드느냐, 결국에는 메인 스레드가 자기의 일을 하면서 스레드를 스타트할 거냐, 아니면 각자 모든 각각의 일을 스레드로 다 분리해서 실행만 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케이스는요, 하나의 예를 더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코드가 이 경우를 제일 많이 쓸 겁니다. 자, 조금 코드가 복잡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배운 이너 클래스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또 복잡할 일도 아닙니다. 일단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서브 패키지는 EX05번입니다. 자, 여기 그러니까 스레드 객체를 생성하고 시작하는 예제로서는 마지막 예제입니다. 자, 케이스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런어블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자, 여기서 메인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스레드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지금 마지막 케이스에서 결국에는 비디오 스레드라고 하는 것과 SMI 파일 스레드라고 하는 것, 비디오 파일 스레드라고 하는 것 2가지를 지금 따로따로 만들어 갖고 결국 여기 안에서는 시작만 했단 말이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지금 하나의 스레드만 딱 한 번 만들어서, 그러니까 객체를 하나 딱 만들어서 그냥 한번 실행하고 끝났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그 익명 이너 클래스라고 하는 거 배우실 때 이해하셨겠지만 이 런어블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를 객체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식 클래스를 만들고 그 자식 클래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객체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 순서를 가졌단 말이죠. 하지만 딸랑 이렇게 한 번 하는 경우에는 익명 이너 클래스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랬었죠. 여러 개의 객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객체만 만드는 경우에. 왜? 그런 경우에는 자식 클래스를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요. 결국엔 여기는 안에 있는 런만 정의하면 되니까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런어블 객체를 만들어서 런어블 객체를
여기 생성자로 넘겨주는 거 대신에 그럼 난 여기에다가 직접 런업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익명 이너 클래스 방법으로 직접 만들어서 집어넣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레드를 바로 생성합니다. 스레드 객체 생성할 겁니다. 자, 일단 여기다 스레드 1이라고 할게요. new thread. 자, 일단 여기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스레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바 API에서 제공하는 스레드 객체죠. 이거 오류 납니까? 안 납니까? 전혀 안 나죠. 심지어 여기서 스레드 스타트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스레드 스타트 1 스레드 완점 스타트 하게 되면 스타트도 잘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스레드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는 스타트라는 메소드가 있으니까, 런이라는 메소드가 있으니까 그 런이라고 하는 놈이 스타트를 하게 되면 실행할 거라고요. 다만 그냥 스레드라고 하는 놈 뱃속에 있는 런이라고 하는 놈은 아무 일도 안 한다고요. 비어있는 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결과가 실행되지 않을 겁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면 결과가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텅텅 비었을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런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주기 위해서 런어블 객체를 만들어서 앞에서 집어넣어줬는데 그거를 여기 안에서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new runnable 이라고 이렇게 쓰겠다는 소리입니다. 런어블 객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니까 이렇게 만드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익명 이너 클래스 방법이죠. 자,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run이라고 하는 걸 추가해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게 익명 이너 클래스 방법이죠. 결국엔 내가 직접 여기다가 new라고 하는 키워드 갖고 러너블 객체를 직접 만들겠다. 근데 러너블이라고 하는 것이 인터페이스니까 익명 이너 클래스 방법으로 내가 만들어서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 클래스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런어블 객체의 뱃속에서는요, 결국에는 내가 런이라고 하는 것 안에다가 이걸 그냥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자막 번호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첫 번째 꽝 집어넣게 되면 얘는 지금 자막 번호를 출력하는 스레드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스레드가 스타트가 된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여기다가 스레드 시작 실행이라고 할게요. 실행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스레드가 끝난 겁니다. 자막이 끝난 겁니다. 이건 자막이라고 쓰겠습니다. 자막 번호 자막 번호까지만 쓰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똑같이 두 번째 스레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디오입니다. 자, 스레드 비디오 번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똑같이 스레드 이번엔 스레드 2라고 할게요. 자, 그럼 new thread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똑같이 new runnable. 자, 한 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비어져 있는 상태에서 세미콜론이 딱 붙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안에다가 runnable 객체를 직접 만드는 거죠. 자, new runnable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건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럼 거기에서 이걸 해결하는 문법이 바로 익명 이너 클래스니까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습니다. 이걸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내가 무언가를 정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았더니 러너블에 여전히 에러가 납니다. 이유는 뭐냐면 뱃속에 미완성 메서드를 완성해줘야지 내가 객체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우스 갖다 대가지고 unimplement 메서드 미완성 메서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오류가 없어진 거네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이걸 자꾸 짜다 보면요, 지금 코드 자체는 조금 복잡한 형태처럼 보이지만 짜다 보면은 훨씬 편합니다. 속도도 빨라질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 그대로 컨트롤 C 카피하셔서 여기다가 그대로 컨트롤 V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비디오 번호에 대한 스레드가 나온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스레드 1과 스레드 2라고 하는 것이 각각 러너블로 다 정의가 되어져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실행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스레드 조점 스타트. 그럼 나는 자식 클래스를 만든 적이 없죠. 그리고 한 번만 딱 사용해서 객체를 스타트만 하고 말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메인 메서드가 되게 길어지는 문제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자식 클래스 하나 덜 만드는 게 되게 큰 로드가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행.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방법, 마지막 방법, 익명 이너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정말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문법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예제는 정말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스레드의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M1과 M2, 스레드를 상속하거나 러너블을 상속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나눠서 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어떤 경우에는 스레드를 2개를 돌렸고 어떤 경우에는 3개를 돌렸고요. 어떤 경우에는 익명 이너 클래스 방법으로 똑같이 3개를 돌리거나 2개를 돌리거나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스레드가 총 3개가 돌아가겠죠. 스레드 1, 스레드 2, 메인 스레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또 제일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걸 뽑으라고 한다면 세 번째 거, 제일 마지막에 한 거, M2C3 형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